힘이 물리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본질인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아이디어는 도덕, 동정심, 인간 본성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철학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즉 신성함, 겸손 및 용서가 진정한 위대함에서 우리를 반의하는 체인에 지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정확히 그것을 믿었고, 오늘날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철학의 중심을 탐구하여 설득력 있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왜 니체는 약점을 멸시했습니까? 마지막 계시는 자신과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니체의 철학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의 약점에 대한 심오한 견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점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니체는 신체적 연약이나 일시적인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고 교활한 약점의 약점을 언급했다. 그의 견해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약점을 받아들입니다. 니체의 약점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삶의 도전에 대한 거부와 고유한 혼돈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니체는 이것을 그렇게 가혹하게 보았습니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과 그가 믿었던 힘에 대한 그의 비전을 풀어야 합니다. 니체의 비판은 그가 노예 도덕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용어는 사회, 특히 조직화된 종교가 촉진 한 가치에 대한 그의 예리한 비판을 반영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노예의 도덕은 약점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은 온유, 겸손 및 자기 희생과 같은 자질을 높이고 그에게는 단지 무력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원한에서 태어났으며 니체는 레센티멘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 대해 힘을 느끼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힘과 약점을 덕처럼 짜는 도덕 체계를 발명합니다. 니체는 이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가치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사회에서 이 패턴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로 피해자를 얼마나 자주 축하하는지 또는 오만으로 야망과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니체는 이 사고방식이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모든 인간의 업적의 원동력인 의지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다가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는 삶을 끊임없는 투쟁, 즉 혼란과 질서 사이의 춤, 파괴와 창조 사이의 춤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위대한 개인은 이 투쟁을 받아들이고 존재의 원자재를 가져다가 특별한 것으로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약점은 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함, 적합성 및 자기 연민으로의 후퇴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반영합시다. 당신은 이 두 세력에 당기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상황을 넘어서고 자아는 욕구와 두려움, 의심 또는 외부 판단에 유혹하려는 유혹에 비해 니체의 우리에 대한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니체의 철학에 더 깊이 여행할 때 우리는 그의 유버맨스 또는 오버맨의 원념을 만난다. 유버맨은 이상적인 인간을 대표합니다. 니체의 경우 유버맨은 약점에 대한 궁극적인 거부입니다. 이 사람은 외부 당국을 찾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개성과 존재의 혼란을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이상적인가? 니체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버맨은 약점에 대한 궁극적인 거부입니다. 이 사람은 외부 당국을 찾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개성과 존재의 혼란을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이상적인가? 니체는 사회가 통제체계, 종교, 정치 또는 문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것을 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사회는 적합성과 평범함을 장려합니다. 당신이 따를 규칙, 당신에게 기대되는 기대치, 그리고 당신이 성장에 대한 위험과 안정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 당신이 따르는 미묘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니체는 이 세력에 대한 반란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에게 존재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직접 대고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의미를 창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길은
희미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약점에 직면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성취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명하게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모든 도전을 성장 기회로 보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약점에 대한 니체의 경멸을 풀면서 한 가지 질문이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시면에 직면하고 우리가 가르친 가치에 도전하고 목적과 힘의 삶을 위조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함에 안락함에 굴복할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니체의 철학에 더 깊은 영향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세계에서 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공명하고 내면의 힘과 마지막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를 밝혀냅니다. 그것은 진실이 너무 강력하고 변혁적이며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니체의 약점에 대한 비판에 대해 더 깊이 뛰어들어 그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현대세계의 복잡성에 어떻게 공명하는지 탐구합시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니체의 약점에 대한 경멸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는 약점이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문화에 의해 재배된다고 믿었다. 니체의 관점에서 사회는 적합성을 보상하고 개성을 처벌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 창의성에 대한 순종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 혁신에 대한 준수를 우선시하는 직장, 자기 표현에 대한 재출을 높이는 종교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니체는 이러한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현 상태에 도전함으로써 약점의 문화를 영속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려하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의미를 원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까? 니체의 철학은 이러한 압력에 대한 급진적인 거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되찾고 우리가 따르는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들도록 도전합니다. 니체의 비판의 핵심은 그의 무리 정신의 개념이다. 무리는 그의 견해로는 자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회 규범을 따르는 대중을 나타냅니다. 무리의 정신은 두려움에 번성합니다. 눈에 띄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적합성의 위로를 추구하고 개성의 불편함을 피하는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개성을 인간 존재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 보았다. 그들의 타당성 무리의 사고방식은 두려움에 번성합니다. 눈에 띄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움, 적합성의 위로를 추구하고 개성의 불편함을 피하는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개성을 인간 존재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 보았다. 그에게 가장 큰 비극은 실패가 아니라 삶, 즉 위험을 피하고 욕망을 억제하며 기대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그는 개인이 항상 부족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당신이 그것을 시도하면 당신은 종종 외로워지고 때로는 두려워할 것이지만 자신을 소유하는 특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반영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위보다 편안함을 선택합니까? 자연의 도전은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혼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당신의 개성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까? 니체에게 이 용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에 맞서고 혼란을 받아들이고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이것은 무리의 정신을 뛰어넘어 자신의 유머로 삶을 살고 있는 오버맨인 오버맨치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진실은 너무 심오하여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삶과 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니체의 철학을 현대 세계의 현실에 해소하자. 우리 사고에 대한 니체의 경고는 소셜미디어, 대량 문화 및 세계적 상호 연결성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준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평범함의 추출에 어떻게 저항합니까? 니체의 시대에 우리는 엄격한 사회규범과 조직화된 종교의 울레이레딩 힘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화했지만 똑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대중적인 의견을 보상하고 반대 의견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적합성을 장려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라인에서 제시한 선별된 현실 버전에 적합하도록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자주 필터링하는지 고려하십시오. 이것은 니체가 비판한 같은 힘의 업데이트된 버전인 현대 무리의 정신입니다. 니체는 소셜미디어가 깊은 사고에 대한 피상적 참여, 진정성에 대한 인기, 개성에 대한 준수에 대한 피상적 참여를 보상함으로써 약점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감화하고 우리의 행동을 미묘하게 형성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조절시킵니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은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성을 되찾고 순응하려는 충동에 저항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삶을 창조하도록 도전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기술을 거부하거나 사회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개성을 억제하기보다는 개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 가치와 일치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승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곰팡이에 들어가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니체의 유버멘치 개념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유버멘은 은폐나 추방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독특한 관점을 사용하여 세상을 형성하기보다는 세상을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실용적으로 이것은 자기 인식을 키우고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기대보다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세상에서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니체의 철학은 세 가지 주요 관행을 제안합니다. 먼저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니체는 진정한 자기 발견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고립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대한 사람은 근중 한가운데 고독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단맛으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성과 자기 설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탄력성을 키우십시오. 니체의 유명한 문구인 What we do not may fort는 역경의 변형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캡슐화합니다. 또 도전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성격을 테스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좌절에 직면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경험이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셋째,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니체는 우리 상황에 대한 외부 세력을 비난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이 당신의 선택을 소유하고 당신의 운명을 창조함으로써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억압이나 사회적 장벽의 현실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확률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고 적응하고 번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적 차원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운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억압이나 사회적 장벽의 현실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확률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고 적응하고 번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니체의 철학의 감정적 차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핵심적으로 약점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정죄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는 약점에 대한 투쟁은 깊은 인간 경험, 두려움, 의심 및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투쟁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 목적 또는 가치의 의문을 제기할 때 심오한 의심의 순간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니체의 철학은 이 순간들과 직접 말합니다. 그는 의심이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성장의 초매제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순간에는 우리의 약점에 직면하고
관계에 도전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직면한 도전을 고려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창의성, 성장을 제한하는 관계 또는 당신을 반의하는 사고방식에 갇히는 일에 갇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니체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반영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변화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니체의 철학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력, 당신이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계시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니체가 인류에게 포즈를 취하는 궁극적인 도전입니다. 결론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을 깨우고 목적, 진정성 및 힘의 삶을 살도록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니체의 철학의 정점에 도달합시다. 진실은 너무 심오하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직면해야 한다. 니체의 약점 비판의 중심에는 그것을 초월하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일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의 심연, 고유한 의미의 부족, 혼란스러운 본성을 조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더 진실하고 더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니체의 라이프에는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니라 페인트 칠하는 캔버스, 공연할 춤입니다. 약한 사람은 생명을 장애물과 고통으로 가득 찬 짐으로 간주하지만 가만 유범했는 인생을 기회로 본다. 그들은 혼란, 예측할 수 없음, 그리고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로서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버전이 되나요? 니체의 대답은 영감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제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티스트나 발명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치 및 운명을 형성하는 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창조는 가장 높은 힘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빈 공간에 직면하고 우리 자신의 의미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재발의 개념이 그림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생각 실험 니체는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에 도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영원한 영혼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영원한 재발의 개념이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에 도전하기 위해 제안한 생각 실험으로 그림에 들어갑니다. 그는 당신이 영원한 영혼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시련은 당신이 사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당신은 그것이 영원히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매 순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두려움으로 마비된 생각에서 축소하시겠습니까? 니체는 이 아이디어를 문자적 신념이 아니라 의도, 용기 및 진정성으로 살도록 영감을 주는 정신운동으로 제기했습니다. 영원한 재발은 우리가 강력한 질문에 직면하게 합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이제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의 질문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오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그들을 피하고 있습니까? 니체의 철학은 우리가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투쟁, 승리로 형성되는 걸작으로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심연은 무엇입니까? 니체는 유명하게 경고했다. 이 문구는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실존적 도전을 포착합니다. 심연은 공허, 우주에서 고유한 의미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련은 끔찍하지만 니체에게는 해방되고 있습니다. 의미의 부재는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미를 만들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리 가히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외부 권위의 위안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정직한 정직으로 약점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힘과 성취의 유일한 길입니다. 탐사가 끝나면 니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교훈을 반영합시다. 그에게 약점은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선택, 즉 성장에 대한 안락함, 개성에 대한 적합성, 행동에 대한 수동성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대조적으로 힘은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고 혼란을 받아들이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의미를 창조하는 용기입니다. 이 여점은 희미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력, 성찰, 그리고 자기 위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심오합니다. 비버맨으로 사는 것은 최대한 강렬한 삶을 경험하고 투쟁에서 기쁨을 찾고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유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면서 나는 당신에게 이 도전을 남깁니다. 당신은使命과 대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존재의 혼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의 삶을 지시할 수 있도록 약점의 안락함으로 후퇴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 자신이 선언한 것처럼 당신이 누구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함의 길은 삶의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참조하는데, 그리고 무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단조하는데, 니체의 심오하고 도발적인 철학을 통해 이 여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서 당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공유하십시오. 니체의 힘에 대한 부름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리 위로 어떻게 일어나고 창조할 것인가? 무리를 따라가지만 자신의 길을 위조합니다. 니체의 심오하고 도발적인 철학을 통해 이 여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서 당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공유하십시오. 니체의 힘에 대한 부름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무리 위로 올라가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삶을 창조할 것입니까? 여정은 지금 시작되며 여행할 가치가 있는 여행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